총회 이재진 회장님께서 첫 번째 발표 주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팩트의 부재, 다른 분들 보면 팩트의 부재, 또 하나 문제는 법리와 연관을 잘 못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2002년도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주 밤샘 개표를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신속하게 하려고 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도 아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표가 빨리 이루어진 것은 전자개표기를 도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 처음 알았어요. 우리 조은진 의원님이 행자에 있다니까 아주 잘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개표가 빨라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저쪽에서 말하는 군사정부, 군사 독재라 하는 제들 편대로 하자면 군사 독재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 대통령 선거법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굉장히 확실한 수개표, 개표 참관인의 감시가 확실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밤샘 개표를 왜 했느냐면 이렇습니다. 시골에는 인구가 작죠. 서울, 부산 이런 쪽에는 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표가 많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무조건 동시에 개표하는 투표함을 딱 2개만 했습니다. 2개를 하다 보니까 어찌되죠? 서울 같은 데서는 밤샘 개표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2개를 하는데 개표 참관인이 각 정당별로 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시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표가 늦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개표가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쟤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개표가 밤샘 개표가 없어졌다 하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전자개표기를 도입해서가 아니고 2002년 3월 7일 날 공직선거법 178조 1항을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느냐면 예전에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대통령 선거법은 2개만 깔아. 그 다음에 영삼위 시절 싹 들어옵니다. 영삼위가 이상하게 합니다. 4개를 깔아 2개로 늘립니다. 그러면서 2002년 3월 7일 날 전자개표기를 도입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178조 1항을 고칩니다. 2개를 고치는 점은 없애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0개, 20개 막 까는 거예요. 그래서 개표가 빨라진 겁니다. 지금 전자개표기 안 쓰고 10개, 20개 까면은요, 개표 빨라져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쓰더라도 예전처럼 2개만 딱, 전자개표기 2대만 돌립니다. 그럼 예전처럼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해서 개표가 빨라졌다는 말은 사기입니다. 대국민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고칩니다. 부정선거가 가능하게. 예전에 공직선거법의 명칭이 이렇습니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었죠. 그러다가 공직선거법을 고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부정선거 가능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도입하면서 부정선거 장려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팩트와 법을 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자, 예전에 2개만 까는데 8명 개표 참관이 필요했다. 지금은 10개, 20개 무제한도로 동시에 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개표 감시하는 개표 참관인들도 무제한 늘어나야 되겠죠? 올해 줄였습니다. 올해 줄였어요. 그래서 개표 참관, 개표 감시 불능 상태가 지금 지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오늘 많은 걸 좀 알고 가셔가지고 이거 딱 바로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뭐 이 자료드린 게 있죠, 여러분들. 여기 있을 거죠. 예, 우리 원님도 한번 보시고. 이게 1페이지, 이게 있습니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는 즉할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문서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지금 제3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북한일 가능성이 없다. 또 중국일 가능성이 없다.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한국이 전자개표기를 필리핀에 수출하면서 적어준 품질보증서입니다. 품질보증서인데 이게 묘해요. 뭐가 묘하냐면은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사인을 해줍니다. 사인을 해주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스펠이 말이죠. I love you 할 때 스펠이 제목이 U 어떻게 되는지 말은 YOU. 그런데 그 당시에 품질보증서를 써준 사람이 유지담이었습니다. 한 장 넘겨봅니다. 우리 총명합니다. 네, 어디로 알고 바로. 자, 이게 유지담이 이름이 YOO죠. 맞습니까? 여기 나와있죠? YOO. 유담이 사인이 YOO입니다. 그런데 이 품질보증서는 YOU입니다. 다른 사람이죠. 한장 넘겨봅니다. 여기에 뉴시스에 난 보는데 3페이지입니다. 오른 우측 밑에 내가 페이지 수를 적어놨습니다. 3페이지 하나 넘기면 4페이지 됩니다. 4페이지 여기에 유시람이가 이 사연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모르겠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품질보증서를 적어준 것은 맞다. 중앙선관위원장이 모르는 품질보증서를 중앙선관 이름으로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로 나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문제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뿐만 아니고 나중에 옆에서 말씀하시겠지만은 북한이 또 한국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1심의 간첩단 사건 아닙니까? 1심의 간첩단 사건 마이클 장이죠. 마이클 장이 한국 그 당시에 노무현 이해창이 붙었을 때 노무현이가 당선되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너무너무 정확하게 16대 대선 한 달을 앞두고 북한의 한 보고서에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선거 결과를 예측을 해서 보고를 했다는 보도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미 국민의 축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선택이 아니고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저렇게 반한 건 아닌데 확실한 증거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오역이 더 남잖아요. 아니죠.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자 이게 이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가 가면은 그거는 자꾸 오역이 더 남으니까 이제 지금 이 방송 송관이도 보고 있다고. 아닙니다. 송관이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확실하게 국민들 설득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지. 여기가 그냥 주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자신하고 선관위는 이제 내 발인데. 자, 그러면 우리 뒤에 무슨 5페이지, 11페이지 봅니다. 이게 중앙선관위가 항상 전자개표의 법적 근거에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인데 이 판결문에 보면 이휘준 의원도 보이고 나경원 의원도 많이 보여요. 변호사들이. 이 피고 중앙선관위 소송 대리인이 이용훈 씨입니다.
이용훈 씨. 광주제일고 출신이죠. 사회입니다. 자, 이거는 판결문을 한번 봅니다. 1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밑에. 이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했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선 부정의 가장 좋은 게 여러분들이고, 만원짜리. 한 묶음 몇 장이죠? 한 묶음 100장이죠? 투표용지 몇 장입니까? 한 묶음 100장이죠. 100장인데, 당연히 투표용지를 100장 묶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판결문에 보면은 100장 묶음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여기에. 그런데, 그리고 이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전자개표기에서 전송하지 않았다. 전자개표기는 밖으로 정보를 내보낸 기능이 없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또 판결문을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판결문 마지막에 보면 9페이지, 끝쪽에 있습니다. 이게 고현철이라는 친구가 대법관으로서 그 당시에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했는데 재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의 재판장이었던 고현철이 16대 대선 때 뭘 했냐면 서울시 선거위원장이었어요. 자기가 개입한 일을 자기가 관련이 있는 재판에 재판장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자체가 벌써 재심 사유에 해당돼요. 그리고 주심 대법관이 윤재희 씨였는데 이 친구가 이 사람이 광주일보 오해입니다. 피고 중앙선관위와의 변호사인 이용훈과 연구관계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 항소심에서 변호인과 재판부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재판부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연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렇고 일단 고현철이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맡았다는 것은 뭡니까? 재심사에서 해야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이게 뭐냐면 노무현이가 당선되고 나서 재검표를 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있어 재검표를 하면요. 비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투표 용지를 하루 이틀 만에 보존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증거 보존 신청을 하니까 16일이 지난 다음에 증거 보존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재검표는 38일 만에 했어요. 표 바꿔치기 할 시간을 충분히 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검표를 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여기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판결문에 요것처럼 투표용지 100장 묶음 했다 돼 있죠. 그죠? 100장 묶음 했다 돼 있는데 재검표를 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밝혀진 게 있어요. 여기. 그 당시에 투표용지 100장 묶음을 안 했다. 100장 묶음 안 했다. 100장 묶음 안 하면 몇 장을 하냐? 뒤죽박죽을 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내가 16년, 7년 동안 내 중앙선관위에 사고 있었겠습니다. 내가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저놈들은 내 밥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제형 컴퓨터에서 전자기업의 제형 컴퓨터에서 전송 기능이 없었다고 판결문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저형 컴퓨터와 그 당시에 인터넷으로 서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자개표기의 저형 컴퓨터가 서버로 연결된다 하면 이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폐쇄로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12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밑에 하나. 전자개표기의 저형 컴퓨터와 중앙선관위 서버가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전형적인 범죄 수법이다. 알겠죠? 전형적인 범죄 수법을 중앙선관위가 그때 자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3쪽 한번 읽어보세요. 13쪽에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증거를 찾았어.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전형적인 범죄 수법으로 이루어진 그 개표에서 그 보안을 누가 맡았느냐 하니까 호코낫이 맡았다. 호코낫이 알고 보니까 안철수 연구소와 대주주였어요. 안철수 연구소와 대주주였어요.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14쪽을 넘깁니다. 자, 결국 이 전자개표기 선거는 IT 선거예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IT 선거 부정은 결국 책임이 어디 있느냐면 국정원에 있습니다. 국정원이 우리나라 모든 소프트웨어와 IT 보안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묵인 방조 혹은 협조 여러 가지 혹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든가 하지 않으면 절대 IT 부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정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두 장면입니다. 인터넷 대란회가 있죠. 이게 2003년 1월 25일 날입니다. 인터넷 대란. 노무의 부정선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했는데 거기에 자국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IT는 자국이 남아요. 그런데 노무현가 당선됐던 16대 대선을 재검표 한 날짜가 1월 27일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인데 이틀 전 토요일에 우리나라 인터넷 대란이 나 2003년 1월 25일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선거 모든 게 마비됐어요. 그 인터넷 마비됐는데 또 재밌는 게 그 다음 17쪽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정을 결국 덮기가 안 되겠어요. 부정을 인터넷 대란이 일어나야지 그 흔적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대란을 복구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안철수 연구소 하울이 내가 무슨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애도 없고 돈도 없어요. 나는 이 증거로서 내가 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장면입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예전에 황계산 사건이라고 간첩단 사건인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IT 회사를 차려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18쪽이죠. 매출이 한 22억까지 나가겠죠. 자, 그 다음 20쪽을 봅니다. 20쪽 하세요. 다음에 안에 1999년에 잠수정 사건이 있습니다. 1998년도에 반잠수정이 침몰해서 나중에 건져 올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증거를 어디서 들었냐면은 제가 부정선거를 IT 부정이죠. 이걸 막 들고 돌아다니니까 이분에 또 잘 아는 분 돌아가신 연세대학 이기택 교수님이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분이 이제 보안 쪽 이쪽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이 남해안 침투 침몰된 북한 밤 잠수정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하면 그 당시에 CD가 많이 발견됐다. CD가 많이. 그때부터 이 98년도니까 언제죠?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이때부터 뭔가 들락날락한 거예요. 자,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걸 내가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노무현가 당선되고 나서 국정원 양심선언 이런 거 아시죠? 국정원 양심선언 이래서 그게 이제 재검표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국정원이 지금 19명이 선거 부정을 했다. 선거 부정을 해서 국민들 미안하다. 그래서 무당통장하면서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으로 소송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19명이었습니다. 요 21쪽 보면은 이게 중앙선관위 보도자료입니다. 2002년 5월 26일 날 보도자료예요. 이게 하나명입니다. 여기에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총 19명의 전산직원으로 구성된 전산개발팀을 가동했다. 지난해니까 2011년 12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19명이 유령인물이야. 중앙선관위에는 19명의 전산개발팀이 없다. 이게 누구냐? 그래서 내가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에 김보현 3차장 산하에 19명이 있다.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한장면입니다. 23쪽입니다. 김보현 3차장 산하에 19명 팀이 있는데 얘가 대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게 정영근 의원입니다. 정영근 의원이 정보통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19명의 특수조직이 있는데 얘들이 대북 지원이
대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거 부정으로 이해창이 당선을 막고 노무현을 당선시키는 것만큼 큰 대북 지원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9명 팀이 있어서 내가 국정원에 그 당시에 19명 누구냐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까 당연히 안 해주죠. 그러다가 제가 한 5, 6년 전에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봄인지 가을인지 뭐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았어요. 근데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낀 모자도 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씌워줘요. 메모지를 탁 씌워주고 탁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니까 19명 팀장이 서훈이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서훈이다. 나 서훈인지는 아닌지 모르죠, 나도. 근데 그 당시에 5, 6년 전에 내가 그런 메모를 받았어요. 근데 나라가 이 지경이 돼가는데 저기 서훈이가 국정원장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조사 마치고 나가면서 내가 국정원에 또 내가 물어볼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겁니다. 서훈이가 2002년도에 김보연 3차장 산하의 19명 팀장이냐? 내가 물어볼 거예요. 뭐 여기 또 여기 국정원장 넣으신 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자리가 굉장히 예민한 자리입니다. 그걸 선거 부정이 난 것은 결국 권력의 정통선거 관련이 있죠. 선거 부정이 공론화되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국정은 지금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물론 내가 공개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거예요. 여기도 국정은 지금 보고 하세요. 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죠. 5분만 더 합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 내가 말한 개표 참관이 숫자 관련이 있어요. 입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24쪽, 25쪽을 볼까요? 24, 25. 요게 24, 25쪽 여기 뭐냐면 2010년 지방선거 인천시 옹진군 개표장 설계도입니다. 24, 25고 26페이지는 나중에 트세요. 26페이지는 서울시 송파구 개표장 설계도입니다. 인천시 옹진군은 성이 많아요. 성이 많다 보니까 이 개표를 두 군데서 했습니다. 옹진군청에서도 있고 백령농협에서도 있습니다. 옹진군청에 전자개표기 딱 두 대 썼습니다. 개표 참관이 몇 명이냐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6쪽 봅니다. 26쪽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전자개표기 24대 썼습니다. 옆에 부재자 투표 개표 3군데 있습니다. 물론 전자개표기 24대 쓰는데 그 중에서 교육감 교육위원 한 5개 썼고 빼면 19개죠. 그리고 부재자 투표 22군데예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하는 전자개표기 2대만 썼는데 개표 참관 몇 명이라 했죠? 물어봅시다. 몇 명? 8명. 그러면은 이 서울시 송파구 여기가 개표장이 큽니다. 올림픽 봅시다. 올림픽 공원 제일 체육관입니다. 굉장히 크죠? 아주 넓어요. 여기 개표 감시하는 개표 참관이 몇 명 했을까요? 많아야 되죠? 근데 8명이 있어요. 자, 원진 아시겠죠?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언밸런스입니다. 나머지는 다 안 했죠. 시간 다 돼요. 나머지 또 중요한 자료 많으니까 또 맞추고 합시다. 자, 우리 이재진 회장님께서 그동안 이제 역사 보면서 자료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서 돼 있고 들으면은 막 옵살옵살 그 위기감이 느낄 정도로 위험한 걸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건 맞는 거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데 여기에 대한 증빙을 다 갖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이제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신 분 하여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그러니까 여기 자료 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가실 때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 갖고 가셔가지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 대표님께 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조언을 또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을 길러야 되니까 그런 계기를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그